쿠알라나무 국제공항. 낯선 공기의 냄새와 소리. 그녀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고 곧바로 길 위에 오릅니다. 사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림보다 더 어려운 게 사진이에요. 어떤 분야보다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진은 다 찍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게 다 찍은 거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어렵다. 촬영지로 이동하는 날, 산길은 매우 험한데요. 구순의 사진가에게 이 이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현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게 위에 올라 숲의 깊은 곳으로 옮겨집니다. 한 사람의 열정은 때로 누군가의 어깨 위에서 이어집니다. 부킬라왕의 숲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숲을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숲을 들여다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부킬라왕. 이곳은 비와 열기 그리고 셀 수 없는 생명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는 정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명의 사진가가 이 숲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조유성 작가가 촬영지에 도착하면 루틴처럼 항상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숙소 앞에 걸어두는 것인데요. 이 깃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어쩌면 긴 여정의 중심 그리고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표식과도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밤이 되면 숲의 생명들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방과 나비,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녀는 조명을 켭니다. 빛은 정글에서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길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이 작은 빛 하나에 숲은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하죠. 열대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립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곳의 비는 잠깐의 불편함이 아니라 환경 그 자체입니다. 익숙한 일인 듯 그녀는 전구 위에 우산을 씌웁니다. 하얀 천을 펼친 뒤 기다립니다. 한 장의 사진은 이렇게 조용한 준비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기다림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르죠. 조유성 작가의 곁에는 그녀에게 오랜 시간 이 일을 배워온 조수들이 있습니다. 핸드릭과 휘트리아는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유성 작가와 함께하며 숲의 리듬을 함께하며 그녀가 오래도록 숲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험난한 열대우림을 홀로 개척한 그녀지만 구순이 접어든 그녀는
40년 넘게 반복해온 이 일을 포기하는 대신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정복한 등산가라 할지라도 항상 셰파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촬영이 시작됩니다. 조유성 작가의 장비는 카메라, 거치대 둘, 작은 플래시, 그리고 곤충이 앉을 자리 그뿐입니다. 조유성 작가는 시간이 갈수록 장비는 심플해졌다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복잡하고 비싼 장비가 아닌 눈과 손, 그리고 집중력이라 합니다. 부킬라 왕은 한눈에 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이곳의 조용함은 비어있는 고요가 아니라 살아있는 침묵에 가깝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흔들릴 때마다 숲은 누군가의 존재를 알리고 그 존재는 때로 인간이 아니라 숲의 주인들이죠. 부킬라 왕이 특별한 이유는 풍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마트라의 열대우림과 맞닿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 중 하나로 알려진 르세르 생태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한 정글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기 전의 시간, 바로 도시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입니다. 오랜 시간 조유성 작가를 보조한 휘트리아는 곤충이 앉을 풀잎과 가지를 고릅니다. 아직 단번에 완벽한 선택을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조유성 작가의 안목을 배워가며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곧게 뻗은 선, 흔들리지 않는 각도, 곤충을 살려줄 배경. 이 작은 각각의 선택들이 사진의 디테일을 결정합니다. 부킬라 왕에서의 야외 촬영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쉼없이 달라붙고 습기는 피부에 들러붙고 편히 숨을 쉬는 것조차 무겁습니다. 젊은 사람일지라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멍하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입니다. 이곳에서 방심은 곧 실패로 이어집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작은 흔들림이나 실수가 하루의 촬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곤충을 찍는 일은 초점을 잡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몇 밀리미터만 흔들려도 모든 것이 흐려지기도 하죠. 반복, 그리고 반복. 마치 수행처럼 반복하다 보면 한 번의 성공이 수십 번의 실패 위에 올라옵니다.
슬리퍼가 떨어져가지고 슬리퍼 신고 이야기를 하고 가지 걱정을 하잖아. 그 팬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걸 물건 따라가고 여기는 산이라 한동안 몇 시간 안 보이면 걱정이 돼. 다음에 말씀 꼭 드릴게요. 수가마야 있을 때도 미스터 페라고 있는데 교수인데 등산을 잘해. 가가지고 안 오는 거야. 저녁 때까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뭐 찾으러 가라 어쩌나 해가지고 했는데 저녁에 차가 죽이고 싶었거든. 다음 날 두 번째 촬영이 시작됩니다. 다시 세팅을 한 뒤 채집한 곤충들을 찍습니다. 핸드릭이 숲에서 잡아온 곤충이 카메라 앞에 놓인 그 순간부터 사진가는 다시 아주 작은 세계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곤충 한 마리를 찍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살아온 시간을 잠시 빌려오는 일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각도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녀의 눈은 다릅니다. 각도가 아주 조금 비틀어졌다면 다시, 곤충이 앉은 잎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 이 작은 차이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결국 사진을 바꿉니다. 완벽한 한 컷은 우연이 아니라 집요함의 결과입니다. 수천 장을 찍어도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A컷은 고작 한두 장. 나머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겠죠. 열대우림의 기후는 상쾌한 하루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편이죠. 오전에는 막다가도 오후엔 소나기가 쏟아지고 밤이 되면 다시 뜨거운 습기가 땅 위로 올라오며 피부는 끈적해지고 숨은 무거워집니다. 인간이 곤혹스러워지는 그때 생명들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촬영이 끝나면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열어 사진을 다시 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순간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다음 날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 오늘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자연은 같은 장면을 2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가는 늘 복귀합니다. 그녀는 생태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나비 한 장을 찍으려면 이 나비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식물을 좋아하는지, 어떤 계절에 나타나는지,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는 기록입니다. 식초를 알아야 돼. 이 나비가 어떤 식초를 먹고 자라나. 그래야 그걸 찾지. 그래서 식물 찍고 곤충 찍고 환경 찍고 해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생태계. 결국 생태사진은 예쁜 장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인 것이죠. 기도하듯 곤충이 앉을 자리를 고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손길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느껴지는데요. 각도를 조금씩 수정하고 조명의 위치를 바꾸고, 그렇게 또 명쾌한 정답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이 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가 봅니다.